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일본 언론이 그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이 처음 해명을 내놓을 때는 독도 부분은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아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꺼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정반대, 우리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 이제 보도가 많이 생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어찌됐건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해명도 조금 불분명하고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역대 총리들도 다 그런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달 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방안을 발표할 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그리고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일본에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글쎄요.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물컵의 반잔을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거나 전범기업의 사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또 해당 전범기업의 어떤 그 한국 피해자 지원 그 기금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없기 때문에 사실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물컵을 채운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 세 분은 아시다시피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 기업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계시고 그래서 추징금 소송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외교부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른바 법원 공탁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그 당사자분, 그 세 분, 90이 넘으신 네. 그 세 분은 지금 받지 않겠다라고 네, 입장을 그래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못 박으셨는데 물론 뭐 차기의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입니다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뭐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든가 한일 간의 어떤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순서가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정부가 너무 말하자면 좀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아니냐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KBS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저널리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쏘아붙이는 앵커와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관과의 질의응답이었는데요. 12분 40초 인터뷰 시간 중 무려 9분을 떠들어댄 장관의 말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변명과 궤변으로 몸부림치는 공허한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8일 방송된 KBS 9시 뉴스를 만나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박진 장관에게 묻다에 출연한 박 장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종일관 앵무새같이 같은 말만 반복했고 반면 분노한 이재석 앵커의 질문과 비판은 인터뷰 내내 쏟아졌는데요. 박 장관의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무논리와 변명으로 계속해 똑같은 말만 반복돼 내용을 삭제했음을 밝힙니다. 그냥 이재석 앵커의 말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 직원인지 일본 제2영업사원인지 알 수 없는 박 장관을 상대로 한 뼈를 때리는 질문은 그래도 잠시라도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된 유튜브에는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참 대단한 친일 정부임에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재석 앵커는 인터뷰 클로징 멘트에 깊은 한숨으로 그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에 국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친일을 넘어선 매국, 매국을 넘어선 숭일. 윤석열 정부는 숭일 정부입니다.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떠들어대던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같은 날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은 YTN 와일드 뉴스에 출연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는데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의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는 애초에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퍼주는 게 외교인가요? 외교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이번에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계속 존중되고 일본이 했던 그 당시의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곡해하거나 사실관계를 뒤틀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 테니 일본도 이를 지켜보고 움직이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또 강제동원 배상해법이 나온 직후 일본 측이 바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요구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김 차장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걸 자제하고 화해치유재단에 조성했던 남은 돈을 사용해 사실상 합의제 이행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경제적 효과와 안보 협상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희생하는 건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김 차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퍼주기 굴욕 외교를 인정한 셈인데요. 또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전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가 아닌 분명한 참사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으로 역대 최악이던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굴욕 외교, 조공 외교라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일반 시민,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까지 총집결해 일본의 굴욕 외교를 펼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무효라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길거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600여 개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조공외교, 망국외교를 뛰어넘는 역사적 참사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도 분명히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 무효라며 서울시청 광장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했는데요. 이번 굴욕 조공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른 건 용서해도 친일은 절대 용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인 거죠.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의 정립이 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정치 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위 변제에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굴욕적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이 한반도의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싸워서 막아야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평화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퇴행을 막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